TV를 보고 있는데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가고.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괜찮아요. 우리 뇌에는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게 막히면 머리가 안개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이걸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오빠는 해리. 그럼 이 시스템을 다시 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년 동안 진료실에서 일하며 많은 노년 환자들을 만나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는 한 가지 신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막 잠에서 깨어났을 때 느껴지는 머리가 무겁고 흐릿한 느낌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분히 잠을 잤고 심지어 예전보다 더 일찍 잠자리에 들기도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눈을 뜨는 순간 머리가 마치 옅은 안개에 덮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모든 생각이 느려진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방 한가운데 서 있다가 방금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조금 나빠지는 것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거의 의미 없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얼마 전 어느 아침 한 노년의 환자가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성호였고 그 해에 74세였습니다. 그는 원래 매우 신중하고 정돈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그를 정말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한 가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주 사소한 일들을 자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이름이 목에 걸린 것처럼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화를 하다가도 갑자기 생각의 흐름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치매였습니다. 그는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 큰 병원을 찾았습니다. 뇌 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와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과는 모든 것이 여전히 정상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의 의사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조금 감소할 수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더 많이 휴식하려고 노력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김성호 씨는 여전히 자신의 머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면 정신이 쉽게 지치고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도 내용이 머릿속으로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어떤 막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너무 많은 찌꺼기가 쌓여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이미 쓰레기로 가득 차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병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 중 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느낌을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뇌에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시스템의 역할은 뇌가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만들어내는 노폐물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글림프 시스템, 글림파딕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집안의 배수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낮 동안 뇌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몸을 조절하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거되어야 할 많은 대사산물이 만들어집니다. 만약 이 배수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면 이러한 찌꺼기들은 부드럽게 흘러가며 제거됩니다. 하지만 흐름이 느려지거나 방해를 받게 되면 이러한 노폐물들은 신경세포 사이에 점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배수관이 막힌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와 진흙이 점점 쌓여 결국 물의 흐름이 더 이상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성 물질이 오랫동안 축적되면 신경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고 치매와 뇌졸중을 포함한 여러 위험한 질환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많은 경우
이러한 초기 변화가 매우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의학 검사 결과는 여전히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자신의 머리가 예전처럼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수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면서 저는 우리가 뇌의 정화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하도록 충분히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잡한 방법이나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몸의 몇 가지 특정 부위를 적절히 자극해 주는 것만으로도 뇌로 올라가는 혈류가 개선되고 뇌의 배출 시스템도 더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뇌의 순환을 더 원활하게 하고 머리가 무겁고 피곤한 느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머리에서 매우 익숙한 한 위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눈 옆 양쪽에 위치한 관자 부위입니다. 이 움푹 들어간 부분에 손가락을 가볍게 올리면 측두근이라고 불리는 근육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은 음식을 씹을 때나 긴장할 때, 무의식적으로 턱을 꽉 물 때 매우 많이 사용되는 근육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근육 아래에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측두근이 긴장하게 되면 그 부위를 지나가는 혈관에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 호스가 중간에서 눌린 것과 같습니다. 물은 여전히 흐르지만 흐름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뇌도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공급되는 혈액이 줄어들면 뇌는 산소와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기억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위의 긴장은 두통이나 어지러움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관자 부위를 이완시키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 손가락을 관자 부위에 올리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약 10번,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10번 정도 반복합니다. 이 동작을 하는 동안 턱을 천천히 몇 번 열고 닫아 보십시오. 이러한 동작의 조합은 주변 근육을 더 잘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단 1분만 해도 머리가 훨씬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중요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 뒤에서 쇄골까지 양쪽 목을 따라 내려오는 근육 부위입니다. 고개를 한쪽으로 살짝 기울이고 목을 만져보면 비교적 큰 근육 줄기가 솟아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흉쇄유돌근입니다. 이 근육은 뇌로 올라가는 혈액 순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는 경동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장에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뇌로 보내는 주요 통로입니다. 고개를 오래 숙이는 자세나 긴장으로 인해 목 근육이 굳어지면 주변 부위에 압력이 가해져 혈액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뇌는 혈액의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단지 약간만 순환이 나빠져도 쉽게 피로해지거나 졸음이 오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은 뇌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엄지와 검지로 이 근육을 가볍게 집어잡은 뒤 귀 뒤쪽에서 쇄골까지 천천히 아래로 쓸어내립니다. 아주 부드럽게, 마치 아기의 피부를 만지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각 쪽에서 5번 정도만 반복하면 충분합니다. 올바르게 하면 목 주변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머리도 점차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의 정화 과정을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근육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부위입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노년층이 종종 잊어버리는 한 부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뇌 속의 혈액과 체액의 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목 양쪽 깊숙이 위치한 근육들, 특히 사각근이라고 불리는 근육군입니다. 이 근육들은 다른 큰 근육들처럼 표면에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신경과 혈관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좁은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두 줄의 건물 사이에 있는 작은 골목길과 같다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골목길이 좁아지면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로 내려가는 신경들과 여러 중요한 혈관들이 모두 이 부위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제가 오랜 시간 환자들을 만나면서 특히 주목하게 된 것은 이 근육 부위와 뇌척수액의 순환 사이의 관계입니다. 뇌척수액은 뇌와 척수를 둘러싸며 흐르는 맑은 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액체는 신경세포가 활동하면서 만들어내는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이 흐름이 느려지면 노폐물은 뇌 안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나쁜 자세 때문에 특히 고개를 숙인 채 휴대전화를 보거나 오랫동안 목을 구부린 상태로 앉아 있는 습관 때문에 사각근이 긴장하게 되면 혈관과 신경이 지나갈 공간이 좁아집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여러 중요한 시스템의 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스트레칭하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단계입니다.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먼저 안정된 의자에 허리를 곧게 펴고 앉습니다. 오른손으로 의자의 옆부분을 가볍게 잡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머리를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올바르게 수행하면 목의 오른쪽을 따라 길게 늘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당길 필요는 없습니다. 약 10초 정도 편안한 긴장감을 느끼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오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합니다. 각 쪽을 약 3번 정도 반복하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동작을 며칠만 꾸준히 해도 목이 훨씬 가벼워지고 팔의 저림도 줄어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목 주변의 순환이 개선되면서 혈액과 뇌척수액이 더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목에서 혈액과 체액이 지나가는 길을 넓힌 다음에는 머리 뒤쪽 부위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두개골과 목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 있는 한 부위를 저는 환자들에게 농담처럼 뇌의 환기팬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후두학은 부위입니다. 두 엄지손가락을 머리 뒤쪽 두개골이 끝나고 목이 시작되는 지점에 놓으면 작은 움푹 들어간 지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위의 작은 근육들은 머리의 균형을 유지하고 시선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거나 목을 한 자세로 오래 유지하는 습관 때문에 이 작은 근육들은 쉽게 긴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눈의 피로, 머리의 무거움 또는 뒤통수에서 정수리까지 퍼지는 두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벼운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부위를 지나가는 작은 혈관들이 근육이 오래 긴장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두와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이 근육들이 이완되고 뇌 뒤쪽의 혈액 순환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엄지손가락을 머리 뒤에 움푹한 두 지점에 놓고 두개골 방향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약 5초 정도 힘을 유지한 뒤 놓습니다. 그 다음 손가락을 약간 옆으로 옮겨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중앙에서 양쪽으로 이동하며 약 5지점을 자극하면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동작을 제대로 했을 때 머리 뒤쪽으로 따뜻한 흐름이 퍼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혈액이 다시 순환하기 시작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머리 뒤쪽 부위가 이완되면 뇌도 훨씬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위치가 아직 있습니다. 사실 이 부위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매일 쉽게 만질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귀입니다. 우리 몸에는 미주신경이라고 불리는 매우 특별한 신경이 존재합니다. 이 신경은 몸을 이완과 회복 상태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계의 일부입니다. 이 신경이 자극되면 심장 박동이 더 안정되고 호흡이 천천히 깊어지며 몸은 깊은 휴식 상태로 들어갑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신경의 일부가
바로 귀 부위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귀를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몸을 이완시키는 신경계에 직접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계의 일부 병원에서는 실제로 이 신경을 자극하기 위해 특별한 장비를 사용하여 특정 질환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매우 간단한 동작으로도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손으로 귀를 위쪽으로 가볍게 몇 번 당깁니다. 그 다음 양옆으로 당기고 이어서 아래쪽으로 당깁니다. 각 방향마다 약 5번 정도 반복합니다. 그 다음 손바닥을 귀에 대고 귀를 앞쪽과 뒤쪽으로 부드럽게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귀 구멍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전체 과정은 약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동작을 하면 잠이 훨씬 깊어졌다고 말합니다. 몸이 이완 상태로 들어가면 뇌의 정화 시스템도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사지 동작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뇌의 정화 능력에 강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주의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요소입니다. 바로 수면 자세입니다. 수년 동안 노년 환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지에는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수면 자세가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완전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뇌의 정화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몸이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면 뇌척 수액이 신경세포 사이를 더 활발하게 흐르게 됩니다. 이 흐름은 하루 동안 축적된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흐름은 몸의 자세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수면 자세 중에서 왼쪽으로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뇌척 수액의 순환 과정에 가장 유리한 자세로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왼쪽으로 누워 있을 때 중력은 뇌의 배출 시스템에서 체액이 이동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것은 노폐물이 더 쉽게 씻겨 나가도록 돕습니다. 이것을 경사진 길을 씻는 것과 비슷하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자연스러운 경사를 따라 흐르면 모든 것이 더 빠르게 흘러내려갑니다. 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액의 흐름이 원활하면 여러 신경퇴행성 질환과 관련된 해로운 단백질들이 더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세를 바꾸면 잠들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몸은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기 위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더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작은 방법이 있습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두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 하나를 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척추가 더 자연스러운 위치를 유지할 수 있고 허리 부위의 압력도 줄어듭니다. 며칠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잠이 더 깊어지고 밤에 뒤척이는 횟수도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면 자세 외에도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유지하라고 권하는 또 하나의 간단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벼운 걷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강하게 운동해야 하고 빠르게 달리거나 매우 힘든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규칙성과 리듬입니다. 약 30분 정도 적당한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움직일 때 심박수는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혈액이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뇌로 운반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운동은 자율신경계가 더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몸이 휴식이 필요할 때 쉽게 이완 상태로 전환될 수 있고 집중이 필요할 때는 다시 깨어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환자들은 아침이나 저녁에 이웃이나 가족과 함께 동네를 걸어 다닙니다. 그들은 걸으면서 가볍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것이 바로 몸에 가장 적합한 운동의 속도입니다. 너무 빠를 필요도 없고 무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면 충분합니다. 약 30분 정도가 지나면 뇌는 순환을 개선하고 자연적인 회복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기에 충분한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30분일까요? 그 이유는 심박수와 혈액순환이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몸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충분히 오래 지속되면 뇌는 몸 안의 환경이 회복 과정에 유리하다는 신호를 분명하게 받기 시작합니다. 만약 너무 빠르거나 너무 강하게 운동하면 몸은 그것을 긴장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싸우거나 도망치는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는 뇌의 정화와 회복 과정이 아니라 근육에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가볍지만 규칙적인 움직임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 외에도 제가 환자들에게 매일 아침 실천하라고 항상 권하는 작은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에서 깬 직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긴 밤이 지나면 몸은 대개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을 운반하는 여러 시스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물은 혈액순환을 더 원활하게 하고 몸 안의 많은 대사 과정을 도와줍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부위를 몇 분 동안 마사지한다면 그것은 몸이 매우 부드럽지만 효과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돕는 방법이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습관을 몇 주 동안 유지한 뒤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건강을 돕고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위험 신호를 인식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얼굴 한쪽이 저리거나 비뚤어지거나 한쪽 팔이 이유 없이 갑자기 약해진다면 그것은 뇌졸중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심한 두통이 나타난다면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빨리 응급 구조를 요청하고 병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집에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작은 습관들이 여전히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저는 김성호 씨가 약 3달 후에 다시 제 진료실로 돌아왔을 때를 아직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거의 바로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밝아졌고 눈빛도 이전보다 훨씬 차분해졌습니다. 그는 매일 간단한 습관들을 유지한 이후로 머리가 훨씬 가벼워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침마다 느끼던 무거운 느낌을 겪지 않았습니다. 기억력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너무 많은 메모를 하지 않아도 하루에 해야 할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매우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때때로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유지하면 건강에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때로는 작은 습관 하나가 누군가가 미래에 겪을 수 있는 큰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간단하지만 유익한 이야기들을 계속 받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많은 지식을 계속 나누고 사람들이 매일 자신의 건강을 더 주도적이고 부드럽게 돌볼 수 있도록 돕는 큰 힘이 됩니다.